안녕하세요. 서동만입니다. 네, 산업용 IoT 실무 응용 2장 3주차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2장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이 책은 총 6장으로 되어 있어서 원래 한 챕터를 2주씩 진행을 하면서 실습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 우선은 이론을 빠르게 진행을 다 해서 완료하고 추후에 실습이 가능해지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 실습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네, 만약에 이 사태가 계속돼서 등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별도로 실습실 개방 신청을 해서 실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할까 하고요. 만약에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제가 직접 차에다가 키트를 싣고 여러분들 댁으로 하나하나 배달을 해드리던지, 혹은 어, 택배를 이용을 하든지. 근데 택배를 이용하기에는 너무 고가 장비들이 있어서 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되나. 그래서 다행히 뭐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해당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도입을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어떻게 실습을 진행할지. 네. 자, 이번 주에는 2장 의사결정 시스템인데요.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 것들을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온도가 낮아지면 보일러를 켜고,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보일러를 잠시 꺼서 진행하고, 그래서 껐다 켰다 껐다 켰다를 반복하면서 일정 온도를 유지를 하고, 뭐 에어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온도가 높아지면 에어컨을 켜고, 온도가 너무 낮으면 에어컨을 꺼서 하고, 그 다음에 바람 세기를 조절하면서 계속 온도의 높낮이를 이렇게 조절을 하다가 점차 이렇게 유지를 해서 거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에어컨을 제어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의사결정입니다. 세탁기에서 빨래를 어느 정도 돌릴 것인가, 식기세척기에서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설거지를 할 것인가, 뭐 기타 등등 모든 온도를 조절한다거나 시간을 조절한다거나, 우리 관리기 같은 경우에 LG 스타일러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옷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가전제품이나 이런 기기들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사결정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온오프만 실행하는 경우에는 별거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거기에서는 다양하게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해서, 아, 이 사람은 이 정도에서 좀 추위를 느끼는구나.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온도로 유지해야 되겠거나, 이런 식으로. 뭐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움직이네 그러면 그쪽으로 바람을 더 하고, 사람이 움직이면 실제 기온보다도 체온이 높아져서 조금 더 더위를 느끼니까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되겠구나. 지금 사람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네. 좀 있으면 추위를 느끼겠구나. 미리 온도를 조금 높여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의사결정 시스템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죠.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도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을 사용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불리우는 AI의 범주가 이렇게 있다면, 그 중에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ML의 범주가 요렇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컴퓨터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즉 우리가 온도 조절을 직접 껐다 켰다를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껐다 켰다 하면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초기에 세팅된 값으로만 이러한 기기들이나 컴퓨터가 조절을 하는 경우에는 AI. 근데 사람이 이럴 때 키고 온도를 키고 내가 이렇게 조절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위를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위를 느껴서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 정보들이,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것은 머신러닝, 기계가 학습을 하는 기계학습을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람의 두뇌 구조를 모방해서 조금 더
높은 난이도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딥러닝이라고 불리는 DL이죠. 얘도 머신러닝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주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과거의 AI에 사용됐던 의사결정 시스템과 함께 간단하게 이런 컴퓨터 혹은 스마트 기기들이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가장 간단한 베이지안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살펴볼 텐데요. 베이지안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간단해요. 확률에 근거해서 이런 확률이 존재할 때 그러면 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냐, 그래서 그 확률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확률적으로 안전한 선택을 하도록 의사결정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베이지안 기반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퍼지 논리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인데요. 이 퍼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금 가전제품에는 잘 쓰지 않지만 한 10년 전쯤에 인공지능 가전기기, 퍼지 가전기기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사용됐던 이론이 바로 퍼지 논리입니다. 퍼지 이론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래서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때 추위를 느낀다거나 이때 뭐 더위를 느낀다거나 하는 것, 즉 사람이 더위를 느낀다, 추위를 느낀다는 정확히 뭐 섭씨 15도부터 15도 이하부터 추위를 느낀다, 뭐 영상 섭씨 25도부터 더위를 느낀다, 이런 값이 없잖아요. 사람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그냥 느끼는 거잖아요. 뭐 공포영화를 볼 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위를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느낌적인 느낌 같은 느낌, 이러한 느낌들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퍼지 논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지 세탁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어느 정도를 더러움으로 느끼고 어느 정도를 깨끗함으로 느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내 의사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학습해보고, 근데 여기 수학적인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들을 수학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공식을 이해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라이브러리로 구현되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다가 사용하면 얘네들을 그대로 쓸 수 있을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물론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을 하기는 하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100% 이해를 하고 다 수학 공식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않고 이런 개념의 것들인데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져다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에 적용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챕터는 분량이 많지 않아서 좀 빠르게 강의가 종료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실습도 여러분들 집에 있는 데스크탑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대략 한 3개 정도밖에, 총 5개 실습 중에 3개 정도밖에 없어서 그 3개 정도를 과제로 내드리고 나머지 2개는 추후 키트를 이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 라이브러리들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베이지안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간단하게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퍼지를 이용을 해서 나만의 IoT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시스템과 머신러닝이 개요했습니다. 의사결정 시스템은 어떠한 결정할 수 있는 이론들에 기반을 해서 여러 가지의 매개 변수를 입력받아서 상황에 맞게 어떠한 컴퓨터가 취해야 되는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 때 뭐 return int, 불로 할게요. 불리한, 불, 뭐 is true 하고 뭐 이렇게 아규먼트를 주면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얘가 진행할지 말지 true or false를 결정하는데, 이러한 함수도 우리 일종의 의사결정 시스템처럼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온도를 넣어주면 보일러를 켜야 되는 상황이면 true가 리턴되고,
보일러가 꺼져야 되는 상황이면 false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어도 이것도 일종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좀 더 많은 매개 변수들을 가지고 좀 더 복잡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는 보다 나은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고 싶어요. 네. G80 3세대가 새로 나왔는데 제네시스 G80. 그럼 이 제네시스 G80을 살 것인가? BMW 520을 살 것이냐? 아니면 벤츠 E클래스를 살 것이냐? 또 뭐가 있을까요? 아우디 A6를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한 폭스바겐 아테온을 살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때 그럼 외관은 마음에 드는지,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취향에 따라서 구매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차 하나 살 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봅니다. 좋아하는 색상, 좋아하는 디자인,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실내 색상, 엔진 성능, 제로백 성능, 차의 크기, 의자의 편리함, 자율주행의 정도, 안전의 척도, 에어백의 개수, 연비, 마력, 토크 이런 것들을 다 인자값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의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이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딱 내리게 되죠. 이 차를 사겠다. 그거를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 걔도 의사결정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여러분들이 지금 등교를 하고 있지 않지만 사태가 나아져서 등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날씨가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산을 가져가야 할까 말까? 단순히 그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은 한두 방울 떨어지니까 비가 올 거야 라고 우산을 가져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제 밤새도록 비가 막 오다가 아침에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치려고 하는 거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안 가져갈 수도 있겠고, 어제 정말 화창했는데 어젯밤부터 흐려지더니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러면 오늘은 비가 점점 더 올 확률이 높을 거고, 이런 것들. 그리고 비구름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남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안 가져간다거나, 난 북쪽으로 갈 거야. 그럼 비구름 쫓아가야 되겠네. 우산을 챙기고.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우산 하나를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 true, false를 결정하는 데에도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죠.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 아침에 여러분들이 우산을 가져가야 할까 말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프로그램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죠. 계속 지속적으로 날씨의 정보들을, 그 지역의 날씨 정보들을 넣고 기상청 정보들을 넣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재밌게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사결정 시스템이 주어진 팩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데, 한번 결정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같은 판단을 내린 거죠. 똑같은 값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변수에 의해서 이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지만,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한국어로 하면은 기계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기계학습. 기계학습의 경우에는 사람의 이 피드백을 받아요. 이게 맞았어 너 오늘, 너 오늘 틀렸어, 넌 그냥 그래. 그리고 다른 피드백들을 이용을 해서 특정한 작업을 자동으로 판단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같은 기계를 학습시키는 겁니다. 너 오늘 잘했어. 굿잡. 강아지 훈련시키듯이 너 잘했어 라고 하고 간식을 주고, 잘못했으면 만져주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고, 그러면 걔가 학습을 하죠. 이럴 때 주인이 좋아하고, 이럴 때 내가 간식을 먹을 수 있구나. 이럴 땐 주인이 아무런 반응이 없구나. 이런 행동을 했을 땐 주인이 싫어하는구나. 이런 걸 학습을 하면서 점차 주인이 좋아하는 행동들 위주로 행동을 하듯이, 컴퓨터도 여러분들이 굿잡 잘했어, 이거 별로야, 이러한 리액션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좀 더 나은 의사결정 시스템이 되겠죠. 우리는 그러한 시스템을 머신러닝 시스템 혹은 기계학습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ML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AI, 그리고 머신러닝, 그 다음에 딥러닝,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그래서 AI는 ML을 포함하고 ML은 DL을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DL은 추후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텐서플로우나 케라스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머신러닝의 아주 맛보기 정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베이지안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어 볼 텐데요. 베이지안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베이지안 기법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즉 베이지안 이론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베이지안 기법은 조건부 확률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본 공식은 이겁니다. 그래서 표본 구간 X라고 했을 때, 즉 모든 문서의 집합이라고 되는데 이메일이라고 해봅시다. 네, 이메일이라고 했을 때 모든 이메일 X에 대해서 그중 한 문서 스몰 x가 있고 그 중에 하나의 이메일이 있고 그 이메일은 이메일함에 들어있는 모든 이메일에 속한다 라고 했을 때, 자, 오메가, 뭐 W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 오메가는 문서가 스팸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팸은 네, 공집합에 속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는 공집합이 아니고 시타, 집합 시타에 속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팸이 모여있는 시타라는 집합에 속하는 네, 오메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문서가 임의의 문서 하나를 뽑았을 때 얘가 스팸일 확률이 나오겠죠. 네, 그거를 여기다 써주고,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여러분들 이메일함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네, 어느 정도가 스팸이고 어느 정도가 일반적인 이메일인지를 보고 네, 우리가 통계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X에 대해서 임의의 X가 네, 스팸으로 분류되는 확률을 여기다 써줍니다. 그러면 스팸일 확률과 임의의 문서가 스팸일 확률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집합에서 X가 선택될 확률, 뭐 이메일이 100만 개 있으면 100만 분의 1이겠죠. 100만 분의 1의 확률. 그러면 뭐 0.1, 2, 3, 4, 예, 이 정도가 되겠죠. 네, 이 정도의 확률이다 라고 했을 때 요 공식에 그대로 값을 대입하면 요게 나오는데, 얘는 뭐냐, 임의의 문서를 선택했을 때 그 문서가 스팸일 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 하나를 골랐을 때 스팸일 확률을 찾아서 요 값을 알면 몇 개 이 문서가 스팸일 확률은 몇 프로야,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요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확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가 대략 확률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네, 베이지안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베이지안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의사결정서가 결장자가, 즉 여러분들이 내릴 수 있는 모든 결정, 모든 행동들을 공간으로 네, 집합 D로 구성을 하고 그것에 대한 임의의 행동을 스몰 d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사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태를 네, W, 오메가로 구성을 하고, 그래서 손실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우리가 얼마가 필요한가를 정의를 해서 람다 D에 W다 라고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 손실함수들을 바탕으로 해서 DI, WI를 통해서 예측 결과가 WI일 경우에 우리가 얘를 실행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은 어느 정도인가를 예측을 해서 그것을 누적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요 위험 지수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 위험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그 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체스나 장기 혹은 바둑이라고 칩시다. 내가 현재 둘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100가지의 수가 있는데 이 100가지의 모든 경우에 대해서 기대 손실 혹은 위험 지수를 다 계산을 하면 이 중에 가장 위험도가 낮은 수가 있다면 얘를 선택하면 가장 유리한 수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과거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체스를 둔다거나 뭐 바둑을 둔다거나, 바둑은 좀 힘든 분야였고요. 장기를 둔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확률들을 다 계산을 해서 가장 내가 질 확률이 낮은 애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네, 선택을 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선택하는 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대한 총 위험 지수를 이런 식으로 네,
서메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총 위험 지수가 최소한으로 나오는 의사결정 함수를 최적화하면 위험 지수가 가장 적은 행동을 취하도록 결정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되게 뭔가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사실은 라이브러리 하나만 가져다 써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래도 얘가 뭘 하는 앤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으니까 뭐 기본적인 이론 정도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네, 이번 주 강의의 보조 자료는 이러한 논리적인 배경들을 설명한, 네, 쉽게 설명한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퍼지 논리, 이번에는 이제 베이지안은 했고요. 퍼지 논리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인데요. 퍼지 논리라고 하는 것은 퍼지 로직이라고 하고 퍼지 테오리라고도 부릅니다. 퍼지 이론 뭐 이런 식으로도. 그래서 수치가 아니라 추울 때는 난방기를, 더울 때는 에어컨을 켜줘 라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몇 도씨 이하일 때 에어컨을 켜주고 몇 도씨 이상일 때, 몇 도씨 이상일 때 에어컨을 켜고 몇 도씨 이하일 때 보일러를 켜줘 라고 코딩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그냥 더우면 에어컨, 추우면 보일러,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컴퓨터 입장에서는 춥다와 덥다는 사람이 언어로 표현한 개념이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변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퍼지 논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어려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퍼지 논리는 1960년대에 나온 아주 오래된 거고요. 네, UC 버클리에서 로피자데라고 하는 박사가 처음으로 소개한 거고, 한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도 퍼지 논리 기반의 가전제품들이 나왔어요. 네, 80년대는 정말 초급적으로 프로토타입이었고, 실제로 90년대 후반에 이런 제품들이 좀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퍼지 논리 이론은 퍼지 집합과 소속성을 개념으로 하는 이론인데, 뭐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수학은 싫으니까 네,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러한 퍼지를 추론하기 위한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어떠한 독립변수들, 각각의 독립변수들을 퍼지화 시켜서 이것을 퍼지 추론 규칙으로 집어넣으면 이 독립변수들이 상호 종속적인 어떠한 종속변수로 만들어져서 이 독립변수의 의존적인 종속변수들이 나오게 되고, 이 의존적인 종속변수들을 다시 역퍼지화를 시키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분명히 한글인데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죠. 네, 말하는 저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실질적으로 수학적으로는 조금 복잡한 이론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렵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도 라이브러리 하나만 가져다 쓰면 다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쉽게 생각을 하고 우선 쓰면서 자꾸 쓰다 보면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들 뭐 게임을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롤을 하다가도 딜을 넣는데 이 딜이 왜 이러한 데미지가 나오고 왜 이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전파되고 이러는지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게임을 진짜 많이 하다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궁을 쓰면 쟤를 죽일 수 있어 없어가 다 계산이 된단 말이죠. 감으로. 실제 공식으로는 여러분들이 수학으로 풀지는 못하지만 감으로 이럴 거야 라는 촉이 생기고, 그 촉이 점점 더 높은 확률로 맞기 시작하면 게임의 고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때려야 해, 지금 도망가야 돼, 이런 판단들이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얘도 자주 쓰면 여러분들이 얘는 이럴 때 이렇게 써야 돼, 저렇게 써야 돼가 감이 생기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야에서는 방법 없어요.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이해를 하던가 자꾸 써가지고 감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든가. 저도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모든 걸 수학으로 증명하기보다는 많이 해보고 감으로 때리고 이런 편입니다. 개발을 할 때 이런 상황에선 이런 걸 쓰면 대부분 해결이 된다더라, 이런 에러가 터졌을 때 보통 요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에러를 찾을 수 있다더라, 이런 감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시니어 개발자들이 이런 감들이 좋은 거죠. 오랜 경험으로 오랜 시간 코드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쌓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코드를 최대한 많이
입력해보고 실행시켜보고 만들어보고 고쳐보고 읽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의사결정 시스템에 구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 베이지안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안 확률 모델을 파이썬으로 구현한 베이지안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x1과 x2의 두 독립 변수를 리니어 컴비네이션에서 선형 결합해서 결과값을 이미 y를 생성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1 곱하기 x1 플러스 베타 2 곱하기 x2 플러스 c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y를 결정해내서 선형으로 결합을 해내고 그거에 의해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소스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서 대충 시그마가 알파 값과 시그마가 이렇게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대충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렇게 때렸더니 거기에 대한 확률 분포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x1에 대해서, x2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서 조절을 해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 경우에는 저렇게 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소스 코드 하면 이런 이미지 실행 결과가 나오니까 한번 실행해 보시고 이렇게 동작시키는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뭐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예측 결과고요. y를 계산하는 거. 그리고 x에 대해서 랜덤 값을 주고 이 x1과 x2에 대해서 랜덤 값을 줬을 때 그거의 선형 값으로 y를 추출하고 그 y를 이렇게 뿌려보면 이런 값이 나온다. 그래서 x1에 대한 y값과 x2에 대한 y값 해서 어느 정도 선형적인 분포를 가지도록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은 predict.png 파일로 나오니까 해당 파일 이미지 뷰어에서 열어보시면 되고요. 얘는 리눅스 윈도우즈에서 모두 실습이 가능한 애니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집에 라즈베리파이가 있으신 분들은 라즈베리파이에다가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의사결정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PyMC라는 애가 있는데요. 교재에는 PyMC를 인스톨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PyMC가 인스톨이 안 돼요. PyMC3라는 애를 인스톨해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윈도우즈에서 구동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네. 우선 PyMC는 지원 불가고 PyMC3 라이브러리로 대체가 되었고요. 네. 라즈베리파이나 리눅스에서는 정상 구동되는데 윈도우즈에서는 구동이 안 됩니다. 저희 조교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구현이 안 돼서 얘는 실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데 혹시 집에 사용하실 수 있는 리눅스 머신이 있거나 VM웨어에서 리눅스를 인스톨 한다거나 아니면 라즈베리파이를 가지고 계신다거나 하신다면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라즈베리파이 3B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한 4, 5만원 정도면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조만간 수업이 진행이 되면 다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뭐 난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시고, 난 좀 기다렸다 해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혹시 집에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실 테니까 그런 분들은 한번 테스트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yMC를 진행하면은 요런 알파, 베타, 시타 값이 모두 나오는 이런 그래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요 값들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퍼지 논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cikit-purge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설치하시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픈소스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 널리 사용되는 scikit-purge를 인스톨하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돌려보기 위해서 이런 소스 코드를 타이핑해서 한번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요. 실제와는 조금 다른 결과지만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추위를 느끼는 것은 점점 떨어지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더위를 느끼게 된다. 더위를 느낄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거죠. 반면에 얘는 일정 수준이 되면 따뜻함을 느끼다가 점점 더 따뜻함을 잃게 된다 라는 거죠. 요 위치의 온도에서 따뜻함이 최고, 요 위치에서 콜드, 추위가 최고, 요 위치에서 핫, 더움이 최고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뭐 대충 요 온도가 되면은 약간 추위와 약간의 따뜻함을, 좀 춥고 약간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요 정도면은 좀 따뜻하고 살짝 추울 수도 있다, 뭐 요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계산이 돼서 그래프가
퍼지 멤버십.png 파일로 만들어지니까 요거 한번 살펴보시고 요런 식으로 때려주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베이지안 이론을 이용해서 간단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한번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는데요. 이번엔 수지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워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물이 있어요. 그럼 이 물을 수질 측정을 해서 그 수질 측정 결과를 의사결정에다 넣어요. 그래서 수질이 안 좋네? 그럼 수질 정화를 해서 다시 물을 만들고, 이 물을 다시 공급받고 수질 측정을 해서 다시 의사결정을 하고, 다시 반복하다가 수질이 좋으면 고객한테 제공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1은 마실 수 있는 물의 상태, 오메가2는 정화해야 되는 상태, 그리고 관찰 결과를 X1과 X2 수질 측정한 것과 물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만으로도 물을 정화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베이지안 식에 의해서. 그래서 웨이트를 0.8과 0.2로 주고, 람다를 0, 5, 10, 0로 주고, 웨이트 1은 0.3, 0.7, 0.2, 0.8로 해서, X1에 대해서는 3대 7, X2에 대해서는 2대 8로, 비중을 나누어주고, 그거를 계산을 해서 람다식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값을 찍어주고 처리를 해서 파이널 디시전은 디스트리뷰티드 워터다. 물을 배포해도 돼. 이 정도 수질이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값이 이 결과값보다 확률이 더 크다면 제공하고, 얘가 더 크다면 물을 정수해야 된다. 뭐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얘에다가 보드에다가 의사결정 시스템 얹어서 프로그램 돌리고 액추에이터 돌려서 정수기에다가 물을 펌핑해서 집어넣고 여기를 따라서 다시 수조에다가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액추에이터에다 해서 라즈베리파이가 됐던 아두이노가 됐던 연결을 해놓고 여기에서 센서 연결해서 수질을 검사할 수 있는 센서 놓고 값을 읽어서 얘 구동시켜서 펌핑으로 빨아들여서 정수하는 거고, 만약에 되면 여기 또 다시 펌프가 이렇게 있어서 사용자한테 따라줄 수 있는 워터탭을 만들고 또 연결을 해서 물이 정상적이면 여기에다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를 이용을 해서 릴레이는 전원을 온오프 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전원을 온오프 할 수 있는 부품이고요. 얘는 DHT11 내지는 12 같고요. 이런 식으로 회로도를 결정을 해서 센서로부터 온도와 습도를 받아서 에어컨의 전원을 여기다 연결해 놓고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얘가 에어컨의 전원을 인가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시스템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서 조금 더 실제와 가깝게 한번 만들어 본 프로그램이 여기 있습니다. 얘도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환경에서도 실습이 가능하니까 한번 타이핑해서 이 소스 코드가 뒤에 조금 더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네요. 더 있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네요. 94라인까지. 계속 가네요. 좀 더 기네요. 죄송합니다. 155라인까지 여기네요. 이렇게 작성을 하면 실제와 더 가깝게 추위를 막 느끼다가 쑥 떨어져서 추위를 좀 덜 느끼다가 어느 순간 또 확 더워지고, 이게 실제죠. 그리고 따뜻함도 전혀 못 느끼다가 갑자기 훅 올라가서 따뜻하다가 갑자기 따뜻함이 훅 떨어지고 이제 더위가 확 올라가는 이런 형식으로 실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좀 더 데이터에 가깝게 퍼즐을 이런 식으로 놨고, 습도에 대해서도 습도가 낮다라고 느끼는 것과 높다라고 느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해서 이 그래프의 결과값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사람이 덥다고 느끼겠다, 춥다고 느끼겠다, 따뜻하다고 느끼겠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혹은 습도가 쾌적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우린 요 구간이 좋은 거죠. 요 구간이 습도가 적정을 하고, 요 구간이 사람이 좀 따뜻하게 느끼는구나. 그럼 실제로 온도는 요 구간에, 습도는 요 구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에어컨이든 보일러든 제어를 하면 사람이 쾌적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게 항온항습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DHT22와 릴레이 모듈을 제대로 연결을 한 다음에 네, 라즈베리 파이에 동작을 시키면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얘는 나중에 실습이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쾌적함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퍼지 모델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력 데이터를 좀 더 많이 받으면 네, 받도록 수정을 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람의 기분이라든가 사람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계치를 얻기 위한 퍼지 추론을 좀 더 추가를 하면 네, 여러분들이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 보충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학습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제공을 할 테니까요. 걔네들을 살펴보시면 네,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은 3개입니다. 베이지안 확률 프로그램과 네, 퍼지 논리 코드 실습이랑 베이지안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 이 3개 다 윈도우즈에서 완벽하게 실험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해드리니까요. 실험하시고 해당 소스 코드와 결과 화면을 캡처를 해서 네,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